자, 우리 고려시대 문화에 대한 이론 내용들을 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니까요. 문헌공도 등 사학의 발달, 문헌공도라는 단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학이 발달하고 있대요. 결국 관학이 위축된 시대.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관악진흥을 위하여 시행한 정책. 관악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취한대요. 지금 이 얘기는 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 그런데 문헌공도 사학의 발달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는 고려 중기, 이 문벌귀족시기죠. 이 고려 중기 때 최충과 같은 문헌공도, 구제학당 이런 최충의 사학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 그래서 사교육이 성행하니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나름대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바로 관악진흥책을 시행하게 되는구나. 관악진흥책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숙종 때에는 서적포를 두어서 책을 많이 편찬하는 이런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리고 고려 중기 예종 때 이런 게 있었는데요. 뭐가 있었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기도 했었으며, 그리고 양현고와 같은 장학재단을 두게 되지요. 이게 고려 중기 때 있었던 대표적인 관악진흥책들이다. 요거를 답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에 국자감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개설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 즉 관악진흥책으로서 이런 정책이 있었다. 이 시기는 언제입니까? 고려 중기 문벌귀족 시기. 유학의 발달과 관련이 있더라. 나머지를 보죠. 2번에 사액서원의 서적과 노비 등을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액서원, 일단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 시기 때 등장한단 말이에요. 조선 시대 때 사교육기관인 서원이라는 기관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혜택을 주는 거를 사액서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선 가서 다시 나오겠죠. 3번에 독서 삼품과를 실시했다. 독서 삼품과, 요거 은근 많이 나오죠. 자, 요거는 통일신라 원성왕 시기 때 시행됐었던 제도로 봤었습니다. 독서 능력에 따라서 유학 경전을 얼마나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중하의 삼품으로 나누어서 관리들을 관리하고자 했었던 이런 제도, 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통일신라 때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4번에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초계문신제도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이는 조선 후기 정조 시기 때 시행됐었던 왕권 강화 정책으로 보게 될 겁니다. 초계문신제는 왕이 젊은 관료들을 직접 재교육시키는 이런 제도일 거예요. 자,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5번에 흥왕사의 교장도감을 두고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교장도감을 두었다. 속장경 편찬. 요거는 고려시대 때긴 한데 고려 의천, 이 승려 의천의 활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려시대 때 이 유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그 다음에 불교 경전들을 정리하는 정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겠지요. 자, 그래서 유학을 장려하는, 사교육이 성행할 때 공교육을 어떻게 유학으로서 활성화시키느냐 여부와 관련된 보기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역사서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역사서. 우리가 역사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김보식의 삼국사기, 일연의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여러 역사서들을 살펴봤었어요. 자, 그런데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대요. 왕명을 받아서 정부가 주도하여 지금 역사서를 편찬했나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대표 저자인가 봐요. 이 책은 묘청의 난을 진압한 뒤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유교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충실히 기록했대요.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지요. 자,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했대요. 이게 고려 중기 문벌귀족 시기 때죠. 문벌귀족 시기 왕은 인종이라는 왕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예,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를 진압했었던, 묘청의 난을 진압했었던 인물이 바로 김부식이었었지요. 김부식이 썼었던 삼국사기. 자, 이 김부식의 삼국사기는 유학자였었던 김부식이 유교사관 또는 유교합리주의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유교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서술하게 되고요. 삼국의 역사를 정리하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를 중심으로 하여 지금껏 남아있는 역사서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고요. 그리고 이 삼국사기는 기전체 방식으로 서술되었다라고 봤었어요. 기전체가 뭔가요? 4번에 있네요. 본기, 열전, 지표 이런 여러 가지의 틀을 두고 이전에 있었던 국가의 역사를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이런 방식의 역사 서술 방식을 기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본기는 왕별로, 그다음 열전은 주요 인물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소개한 이런 역사서. 자, 바로 김부식의 삼국사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보자.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아직은 안 봤는데요. 조선 후기 가면요.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있어요. 통일신라와 발해, 예, 남북국, 남쪽과 북쪽의 국가가 대립하는 이런 모습으로 파악했었던 유득공의 발해고라는 역사서가 조선 후기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초와 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자, 아주 우리가 자세하게 뒤에서 볼 조선시대에 편찬한 조선 왕조실록이에요. 조선 왕조실록은 조선의 역사를 조선이 왕별로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사관이 기록한 사초, 그 다음에 관청의 문서 시정기 이런 걸 바탕으로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종합적으로 실록들을 편찬하게 될 겁니다.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 단군의 고조선 얘기는 삼국사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여기에는 실어놓지 않았다.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린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삼국유사가 있지요. 이련의 삼국유사, 고려 후반부 원간섭기 때 이때 만들어졌었던 역사서인데 삼국유사뿐 아니라 제왕운기에도 단군의 고조선 건국 사실이 담겨 있더라. 김부식은 야 이런 건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하여 소개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5번에 고구려 건국시조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하였다. 고구려 건국시조 누굽니까? 주몽, 동명왕, 동명왕편 서사시로 기록을 해놨구나. 자, 요거는 이제 고려 후반부 때 무신집권기 때인데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지요. 삼국유사는 이련의 삼국유사였었고 동명왕편은 이규보의 동명왕편, 이 역사 기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서를 구분하는 문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그 외의 역사서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인물이 딱 계십니다. 왕후. 이분의 이름인가 봐요. 왕자로 태어났대요. 왕자로 태어났다가 승려가 되었다. 왕자 출신의 승려이네요. 아버지가 문종이에요. 문종의 아들로 태어났었나 봅니다. 그래요. 송나라 갔다 왔고요. 귀국 후에 흥왕사에서 신편제종 교장 총록을 간행했대요. 교장, 속장경이다라고도 불리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 서적들을 각각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문종의 아들로 태어난 왕자 출신의 승려로서 흥왕사에서 교종의 통합, 그리고 국청사를 중심으로 하는 교종과 선종의 통합. 누굽니까? 대각국사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이분은 지금 이런 활동을 벌이네요. 흥왕사에서 국청사에서 교종, 그리고 교종과 선종의 통합, 그리고
속장경, 교장을 편찬하기도 했었던 인물이더라. 자, 이 의천, 대각국사 의천은 고려 중기 때 활약했던 승려로서 교단의 통합을 위해서 교관겸수 이런 가르침을 제시하기도 했었지요. 교관겸수,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위해서 함께 수행하자. 교종, 선종 함께 하자.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의 종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해동천태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국청사 중심의 해동천태종. 네. 흥왕사에서 그리고 국청사에서 이런 불교의 종파들, 교단들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었던 승려.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이었습니다. 교관겸수하는 핵심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동천태종과 연결시켜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불교 개혁을 주장하면서 수선사 결사를 조직하였다. 수선사 결사. 자, 승려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자. 승려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 승려들, 이 불교계가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래서 승려들은 맡은 바 임무 일을 열심히 하고 경전도 읽고 선을 수행하는 이런 활동을 벌여야 한다. 바로 보조국사 진울에 해당하는 활동이지요. 자, 3번에 선문 염송직을 편찬하고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였다. 유불일치설. 불교는 유교와도 통하는 게 있을 것이다. 누구의 주장인가요? 해심이지요. 주요 승려들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4번에 불교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삼국유사는 역사서 편에서 봤었는데 일연의 삼국유사라고 봤었네요. 5번에 인도 중앙아시아 순례하고 왕호천축 국전을 남겼다. 자, 이분은 신라 때 승려죠. 통일신라, 바로 해초. 앞서 봤었죠. 통일신라의 승려로서 우리가 주로 보는 승려는 원효와 의상대사 이 둘을 중심으로 봤었는데 해초 또한 살펴봤었어요. 왕호천축국전으로. 그죠? 고려시대 때 중요한 승려는 대각국사 의천 말고 진울도 있지요. 진울은 보조국사 진울이다라고 하는데요. 선종과 교종의 통합을 다시 한번 꾀했었던 승려로서 송광사 사찰을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 진울은 돈오점수, 정해쌍수 이런 가르침을 강조했었던 승려입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있네요. 요새. 예, 요새는 법화신앙이라는 백년사 결사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의천, 진울, 해심, 요새 요 4명 승려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불교계 개혁에 앞장섰대요. 그래요? 자, 지금 보니까요. 선종 승려였었대요. 하지만 교종을 포용하고자 했었대. 불교계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개혁에 앞장섰대요. 시호는 불일 보조국사래. 보조국사. 그럼 누굽니까? 진울. 자, 이 진울은 당시 불교계에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 뭐라고 했었습니까? 바로 앞서 문제에서 봤었는데요. 수선사 결사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게 바로 뒤에 문에 있네요. 순천 송광사에서 신앙 결사 운동을 펼쳤다. 승려 본연의 자세, 돌아가자. 맡은 바 임무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선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종교인의 자세지 않겠니? 명예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이거는 승려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개혁운동을 벌였었던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이 진울의 활동에 대해서 앞서 문제에서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1번에 보시면요. 참선을 강조하면서 도노점수를 주장하게 되죠. 도노점수 말고 또 이것도 있었어요. 정해, 쌍수. 정과 해, 선종과 교종은 함께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돈오, 깨달음을 점진적으로 하자라는 주장, 다 진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계종파와 관련 있는 인물이 진울이죠. 이번에 불교 교단 통합을 위해서 해동천태종을 개창하였다. 누굽니까? 앞서 문제에서 봤네요. 대각국사 의천. 3번에 선문염송집, 유불일치설, 해심. 이것도 봤네요.
자, 4번에 승려들의 전기를 정리하여 해동고승전을 편찬하였다. 해동고승전은 역사서에서 등장했었는데요. 각훈이라는 승려의 해동고승전입니다. 직접 물어보진 않고요. 보기 오답으로 이렇게 등장할 거예요. 4번에 보현 10원가를 지어서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균열하는 승려인데요. 역시 오답 유도로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승려들, 진울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의천, 이 두 승려를 중심으로 하여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5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어떤 거를 검색하셨습니다. 자, 뭔 내용이 나오는가 봤더니 국보로 지정된 불교 건축물이래요. 충청남도 예산군에 있는 이 건물. 맛배 지붕의 주심포 양식이래요. 주심포 양식 건물인데 충렬왕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고려시대구나. 자,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세 가지를 봤었어요.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요 세 가지는 외워두셔야 돼요. 어떻게 외웁니까? 계속 읽어봐요. 그러면은 외워지게 될 겁니다. 주심포 양식은 뭐였죠? 주심포 양식은 기둥에 포가 하나씩 있는 거, 요런 거를 주심포 양식이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예산에 있대요. 그래, 수덕사 대웅전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봤었던 또 다른 주심포 양식에 부석사 무량수전, 봉정사 극락전 이렇게 있었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영주에 있어요. 봉정사 극락전은 안동에 있어요. 이거 세 개 잘 안 외워지는데요.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외워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딱 세 개잖아요. 물론 뒤에 또 있어요.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이런 건축물이 조선 후기 때 있을 거예요. 규모가 좀 크고 층수가 많이 올라간 조선 후기의 큰 건축물, 구례의 화엄사 각황전, 보은의 법주사 팔상전 이런 건축물들이 또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고려시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세 가지를 확인해보는 문제였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번에는 어느 문화유산일까요? 자, 보니까 평창에 있대요. 고려시대 다층 다각 석탑. 다각 다층이래요. 사각형이 아니라 여러 각, 그리고 층수도 굉장히 높아졌나 봅니다. 그렇군요. 평창에 있는 다각 다층 석탑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선연대가 고려 전기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요게 지금 단서예요. 고려시대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석탑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 있었어요. 평창에 있는 건데요. 요거겠죠?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자, 요거는 중국 송나라 방식으로 건립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요거는 원나라 방식으로 만들어진 대리석 석탑이에요. 각각 고려 전기, 송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원나라 있으니까 고려 후기. 요 두 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중에 뭔가요? 1번이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에요. 일단 층수가 상당히 다 높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팔각형이니까 이렇게 쭉 올라간 게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다른 석탑과 아주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요. 요게 경천사지 10층 석탑, 고려 후기 원나라 몽골 국가죠. 영향을 받은 석탑이다. 그래서 1번과 3번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탑이니까 요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2번, 4번, 5번이 있는데 이거 뭔지 좀 생소한 것들이 있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4번이에요. 요거는 발해에서 맞섰어요. 발해의 벽돌탑인 영광탑이에요. 요거는 벽돌탑, 전탑으로 만들어진 발해의 문화유산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2번과 5번은 우리가 외워야 될 탑들이 아닙니다. 요거는 요런 탑들도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셔도 되는 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험적으로 외워두셔야 되는 탑은 1번, 3번, 4번 요렇게 가시고 그 외에 다른 탑들이 오답으로 등장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요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요 불상. 땡땡시대 불상이래요. 땡땡시대. 이 불상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에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불상으로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죠? 규모가 거대한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봤었죠.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불상으로 요거를 봤어요. 자,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굉장히 크고 거대한,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이 있더라. 굉장히 크고 거대한 안동의 이천동 석불과 같은 이런 불상이 있어요. 이거 고려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소재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철로 만들었네. 철로 만든 하남 하사창동 철불이 있어요. 예, 요거는 철불로 파악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앞서 봤었어요.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전형적인 불상이거든요. 영주의 부석사 소조 아미타일의 저상이라는 불상이에요. 예, 요것도 고려의 불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전형적인 불상은 여기에 영향을 받기도 한 거예요. 석굴암 본존불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도 했었구나. 자, 요 불상은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석굴암의 본존불상이잖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앞서 기본적으로 봤었던 통일신라 불국사와 석굴암 할 때 그 석굴암이잖아. 그래서 2번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불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 1번, 3번, 4번 큰 불상, 그 다음에 철이라는 소재, 그리고 영향을 받은 전형적인 불상,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불상이다 라는 것을 많이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하남의 교산동에 있는 마애불상으로 우리가 이것도 앞서 간단히 살펴보고 갔었어요. 예, 크면서 한편으로는 벽에다가 이렇게 새긴 불상 또한 고려시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상 문제 풀 때 뭔가 좀 헷갈려. 그런데 뭔가 좀 특이한데 그러면은 고려시대 불상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주시면, 예측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닌 것을 고르면은 통일신라 불상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인쇄와 관련한 무슨 발표가 있나 봐요.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에서 가가 공개됐대요. 인쇄? 다음에 보니까요. 1914년 동양의 보물전 이후 50년 만에 대중에게 전시되었대요. 진짜? 승려 배군이 편찬한 불서인데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기록물이래요. 현재는 프랑스에 남아 있어서 프랑스 애들이 구텐베르크가 요거 인쇄한 것보다 더 옛날에 동양에서 이런 게 있었다. 바로 뭡니까?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었던 직지심체 요절.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수해물로 알려져 있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수해물인 직지심체 요절. 예, 이 직지심체 요절, 예, 요게 프랑스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구나. 자,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가장 예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알려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거는 상정고금 예문이라고 있었어요. 상정고금 예문은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서, 현존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구나. 요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했었다. 그런데 프랑스에 현재 보관하고 있더라. 왕 대단하다. 우왕 시기 때, 고려 말 우왕 시기 때 편찬했었던, 예, 이런 기록물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신미양요 때 미군이 탈취하였다. 아직 안 봤는데요. 예, 미국이 침입했었던 신미양요 때 미국이 가져갔었던 수자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 때 보게 될 겁니다. 참고로 신미양요 말고 프랑스가 침입한 병인양요 있는데,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 간 걸로는 외규장각도서 조선왕실의 의궤라는 게 있을 거예요. 3번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제작하였다.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불교의 경전들을 정리했었다. 요거는 대장경에서 봤었는데 초조대장경이에요. 4번 장영실, 이천 등이 제작한 활자로 인수하였다. 일단 장영실은 조선 초 세종 때 활약했었던 노비 출신 과학자입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동국정운이라는 책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 뭐 세종 때 뭐 이런 게 뭐가 있나 보다. 고려와는 관련이 없겠다. 5번에 불국사 3층 석탑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불국사 3층 석탑은 통일신라의 전형적인 3층 탑으로 알려져 있지요. 보호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 기록물이 나왔었구나. 요게 뭐였었냐면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라고 불렸었던 인쇄물이었었죠. 석가탑이라고도 불렸었던 불국사 3층 석탑 안에서 발견된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려 문화편을 살펴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